클로징 벨라이브 사랑사랑 11월 25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마이너 형님께서 우울한 국장, 아비티스 형님 문 열어. 예. 긴자손 형님께서는 전강후약, 건희님께서는 이게 나라야. 예. 또 나왔다. 이게 나라야. 이게 나라야. 얼마나 지금 확률 그러니까. 얼마야 지금? 관리 안 해? 1,500원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야, 이거 1,473원. 아, 이거 뭐 달러 쟁여놓은 거 아니야? 위 아저씨들이? 아, 이게 좀 쉽지 않은. 김자선 형님이 네. 노래가 나오냐? 이게 넋이 나가가지고 네, 그냥 나오는 노래. 그렇군요. 예. 제가 부탁 하나만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요즘에 이제 3프로 머니 채널에서 다시 보기로 이제 영상이 좀 조회수가 꽤 그래도 올라가고 있죠. 보시는 분이 네. 많아요. 네. 네, 너무 감사하게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저는 이제 방송인, 그러니까 여기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네. 모든 비판을 받아들여도 괜찮다라는 입장입니다. 그게 또 이제 방송하는 사람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네. 비판을 다 받아들이는 거는 또 우리 방송인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인신공격, 맞아. 반말, 그러니까 저한테는 괜찮은데 네. 이제 또 어르신한테 맞아. 좀 눈도 안 보이시는 분이 이거 그 리포트를 몇백 페이지를 읽어서 요약해 주시는데 맞아. 이게 참 그게 뭐 감사함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판까지는 괜찮지만 약간 뭐 인신공격 이런 건 조금은 자제해 주셨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이게 장이 좋아야 이런 것도 먹히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두 분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아저씨 김장일 본부장님, 범성공자 장우진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장일 본부장님이 이제 거기에 이제 대댓글로 네. 다 친절하게 또 설명. 왜냐면 사실 저희가 시황 방송이 조금 색깔이 바뀐 이유로 김장일 본부장님 자료를 볼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죄송하게도 그 시간을 많이 못 드리는데 그거를 이제 또 이제 대댓글로 많이 좀 남겨주시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친구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 친구들이 있죠. 아,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인지 동명이인지 저는 모르죠. 그같이 컨펌하고 하지는 않으니까. 예. 친구라면 전화가 오겠죠. 참고로 여태까지 한 5번 정도 여기 말고 네. 한 데도 있어도 야 친구야 내 친구 맞으면 전화해라. 전화 안 오더라고. 전화번호 모른다는 건 친구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친구도 아닌데 반말하냐 이거지. 온라인 친구. 온라인 친구.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초반에 했던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일단은 장이 지금 안 좋습니다. 예, 이게 계속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좀 흘러내리는 이 모습 자체가 지금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 좀 간당간당한 지 꽤 됐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뭐 수급 따져보자고 하자면은 100억대, 선물은 10억대, 몇십억대, 뭐 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원래 개인이 며칠 동안, 몇 주 동안은 진짜 떠받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개인도 좀 뭐 총알에 좀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예, 총알에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니면 전략적으로 또 끊어가겠다라는 일단은-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일단은 좀 쉬어가자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 보니까 밀면 밀립니다. 개인이 이전만큼 많이 안 사는 그런 상황이고 이슈가 나오는 것만 그날 혹은 뭐 며칠 동안 이렇게 좀 사고 나머지는 좀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3,900선도 좀 회복을 못하고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월 들어서 쭉 떨어지고 있고요. 네. 예, 지금 6거래일째 음봉이네요. 예, 6거래일째 음봉. 11월 달 들어서 확실히 좀 음봉이 많은 게 보이죠? 예, 4,200에서 4,100 회복했다 떨어지고 4,000 회복했다 떨어지고 지금은 3,900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이렇게 좀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5일선에 수렴하고 있고요. 21선도 터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860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럼 공자님한테 코멘트 한번 들어보자면
네, 일단 먼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어제 댓글 보면서 저도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일단 시황에 대한 건 일기예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기예보. 네, 일기예보가 다 맞지 않잖아요. 거의 틀리죠. 거의 틀리진 않아. 거의 틀리진 않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맞아. 네. 기상청이 포구청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아니, 그 통계를 정도는 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예.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전 분위기는 알려주지만 네. 뭐 비 온다 이런 거 가끔 이제 틀리는 거죠. 뭐 가끔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시장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부자가 된 사람도 그거는 무조건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부자가 된 사람도 시장을 맞춰서 부자가 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포인트. 네, 자산 배분과 비중 조절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지 시장을 맞췄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을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건 저는 바카라랑 같다고 생각하시고 바카라 재밌는데. 네. 그냥 간다 안 간다 네. 그거 가지고 베팅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걸로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 예측 의미가 전혀 없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매크로를 보는 이유, 일기예보를 보는 이유랑 비슷한데 정말 뭐 태풍이 온다거나 아니면 너무 덥다거나 뭐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눈이 엄청나게 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잖아요. 나가 놀라고 할 때 그런 건 당연히 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펴볼 때 피해드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일희일비 너무 하루하루 시장에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저런 맞췄다 틀렸다 그렇게 보시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누구도 못해요. 그럼 질문이 있어요. 네. 사실은 저는 비판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시장 보면서 떨어지면 일일비 하지 말자고 말은 쉽지. 근데 오르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기분 나쁜 걸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네. 약간 여기서 화내시는 분들도 다 이해를 하고 그런 창구로 좀 이용하자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떨어져서 기분 나빠. 그러면 어떻게 해소합니까? 떨어져서 기분 나쁘면 기분 어떻게 나빠. 본인만의 뭔가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들어야죠. 공장님은 어때요? 이거는 내 생각이랑 이거는 억가다 싶어서 기분이 나쁘면. 엇가다서 기분 나쁘면 명상합니다, 저는. 저는 명상. 더 쌓이는 거 아니야? 네. 아니, 저는 명상을 하고, 네, 춤을 추거나. 건전한 청년이시구만. 네. 명상. 명상을 합니다. 추천해. 김장현 부장님 어떻게 하세요? 더 기가 막힐 것 같아서 이게 안 하네. 왜요? 또 녹화한 테 책 읽으시죠? 녹화 맞았어. 네, 책 읽으실 것 같아요. 전 책 읽어요. 근데 약간 생각을 그렇게 버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책 읽으면 잡념이 없어져요. 알겠습니다. 재수없다가도 할 수 없어. 책 읽다가 이렇게 유튜브 다시 켜시고요. 요 정도의 내용의 비판을 제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책 읽는다? 이거는 제가, 마음 같은 마음이거든요. 어쨌든. 아니, 같은 마음일 때 뭐해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인만의 이제 방법을 좀 아이고.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요거 한 번만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요거는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한테 엄청 깨졌잖아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예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마지노선을 우리가 말 많이 쓰잖아요. 마지노선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 방어선 이런 개념인데 독일과 프랑스의 경계, 독일과 프랑스의 이 경계 여기에 마지노선을 이렇게 길게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요새를 만들어놨으니까 독일이 못 쳐들어오겠지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어떻게 했냐? 여기로 들어왔어요. 벨기에로. 그래서 순식간에 팔을 뒤에 점령. 돌아왔어. 네,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라는 것들을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저 생각은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저 논리가 틀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확장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대응하시고 어떻게가 아니고 저는 논리가 이렇게 깨졌으니까 이렇게 대응해봐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발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파는 건 거의 나치 같다 지금 독일처럼. 아니 보여주니까. 어쨌든 무자비한 공격인 거는 확실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코멘트 뭐 짧게만 들어요. 지금 거의 뭐 30분이라 가지고 짧게만 일단 들어보고. 무자비하지 않다. 무자비지 않다. 네, 이제는 거의 끝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슬슬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위의 방향을 보면서 슬슬 좀 대비를 하시면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물에 일단은 어제까지 4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고 네. 어제 이제 1조 3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이제 매수가 끝날지 매도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매도를 다 이제 거의 다 만회했어요.
잠깐 순매수로도 전환했고, 그러니까 선물 쪽으로 지금 약간 상방을 보는 방향으로 틀었고, 옵션 포지션도 보면 외국인은 상방, 개인이 하방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옵션 포지션은 그 개인 포지션에 거의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에서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여기서 바닥을 대충 잡아가는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들을 만들고 있고 그 이후의 움직임들을 만들 수 있는 준비들을 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해나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해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두려워하고 여기서 뭐 이게 나라냐 뭐 이렇게 너무 좌절하고 비판만 하지 말죠. 네. 그럼 이 다음 넥스트는 뭐로 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어제 그리고 최근 동안에 며칠 동안에 뭐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했었던 톤은 좀 이제 조심하자 쪽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땅 다지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용기를 좀 가져보자. 너무 실망하지 말자 이쪽으로.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땡땡땡 치고 김장현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스티븐님 처음 뵙는데 예, 반갑습니다. 피닉스님께서 이기 먹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OOQ님 2주 전에 산 인버스 수익만 벌써 2,000이다. 와, 2,000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커피 하나, 메가커피 하나 드셨어요. 예. 이명희님께서 막판에 장을 돌리는 느낌. 예. 맙소사 돌림이 땡땡땡 예. 해주시고요. 금바위님, 메리킴님, 송님, 네. JH님께서 믿음이 부족하십니다,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호시우행님께서 개미들 또 속냐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네. 예. 많은 분들이 또 땡땡땡 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네. 효민님 안 오셨네. 예. 효민님 안 오셨네요. 저는 약간 효민님 보면서 그런 네. 걸 느껴요. 뭐예요? 뭔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를 꾸준히 하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야. 그건 맞아.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냥 남들이 들어오는 거. 그렇지 그건. 각인되고 기억하고 찾잖아 또. 맞아. 예, 대단합니다. 네, 네. 그런 효민님이 떠나다니. 이만큼 무자비하게 지금 장이 좀 안 네. 좋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 한번 볼까요? 예, 코스피가 오, 그래도 0.3, 3,857. 민트가 기다리는 3,600은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살짝 한번 찍고 네. 가지 않을까라는 3,600? 저만의 생각도 있습니다. 요 정도? 예. 예. 채팅창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휴먼 인덱스라고 지금 장의 분위기가 어떤가, 어디서 들어가야 되나 이런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3,857, 0.3% 상승으로 끝나게 됐고요. 분봉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나 어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도 오늘 오프닝 벨 할 때도 똑같은 얘기 드렸는데 어제도 보면은 이제 스타트가 제일 좋았고 시가가 제일 좋았고 종가가 제일 안 좋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가가 제일 좋았고 종가가 거의 제일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3,833까지 내려갔었고요. 시가 시작한 뒤로 계속 흘러내려서 결국은 3,9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종가로만 따지자면 사실 이제 어제랑 똑같은 라인에서 그러네요. 그냥 되돌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사신 분들이 좀 오늘 조금 힘드셨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네, 오늘은 3,800 중반대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거. 그리고 코스닥은 음전에서 마이너스로 끝났네요. 0.05% 마이너스 856 이렇게 끝났고요. 지금 코스닥은 61선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는 뭐 21선 좀 부족하고 코스닥은 61선.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은 1,000억대, 1,096억 코스피를 매수해 줬고요. 코스닥은 990억 매수, 선물은 51억 매수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거 어지럽죠? 지금 보면 개인하고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연기금은 그냥 관망이고 네.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4848. 네, 요새는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좀 그 역의 상관관계인 것 같아요. 오. 네, 데칼코마니로 이 초록색이 기관, 핑크색이 외국인. 그래서 수급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싸우는 그런 모양새고 현물 시장에서도 사실 이게 좀 어지러웠습니다. 예, 개인이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외국인도 갈팡질팡하는 모습. 그만큼 시장이 갈피를 잡기 좀 어렵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기금은 오늘도 600억 정도 팔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시장 코멘트 짧게 여쭤보자면 아까 저기 무자비하지 않다고 코멘트 하셨잖아요, 네. 본부장님이. 디토 동의하신다. 네, 무자비하지 않았습니다. 살 건 샀고. 물론 왜 흐름이 오전하고 오후가 좀 달라졌을까? 그건 여러 가지 또 노이즈도 있고 이상한 루머도 있고 뭐 뉴스도 있었을 수 있는데 아주 뉴스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소개시켜드리면 그게 있죠. 하지만은 살 건 샀다. 이수페타시 샀고 삼성전자 샀고 또 다른 소부장 몇 가지 관련되는 거 샀죠. 그리고 한국전력도 올라갔죠. 유가 뭐 그렇게 되니까 살면 샀어요. 다른 것은 확실치가 않고 장이 불안하니까 사는 타이밍을 조금 늦췄다? 그게 있을 수 있고. 그럼 오늘 하이닉스도 샀는데 이것도 의미가 그건 있어요? 나중에 좀 다 드릴게요. 삼성하고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환율이 조금 계속 좀 신경이 쓰이죠. 예. 그리고 어느덧 일주밖에 안 남았죠. QT가 종료될 것은 그럼 QT가 종료되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QT가 아직 종료가 안 됐죠. 며칠 남았잖아요. 그 며칠 사이에 다른 거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한 거 있잖아요. 그거 소화시켜주는 게 더 큽니다. QT가 종료돼서 QT가 자금을 빼는 거가 안 빼진다는 몇백억 달러보다도 재무부가 국채 그거 세틀해야 되는 게 더 커요. 그게 오늘부터 나흘 사이에 있습니다. 그게 1,100몇백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좋은 날 오기 전에 좀 움츠리게끔 만드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아주 새로운 건 아닌데 까먹다가 UBS에서 그렇게 발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막판 줄다리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저도 2,830을 어떻게 깨지는가 봤는데 그 깨지면 진짜 조금 안 좋은 값이 확실히 맞는구나 나쁜 방향으로 했는데 안 깨져서 그 삼성전자 포함해서 몇 개 버텼기 때문에 네. 아직은 관망하고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하나 갈라지가 있어. 예. 어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오늘 매수해서 적극적으로 또 4,200 올리자 요거는 계속 아닌 거고. 어저께 달라진 거는 그 사람들이 구글에 대한 파워를 인정했다. 대신에 엔비디아는 지켜보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예측을 원래 한 거죠. 제가 좀 찝찝하다는 거는 그게 예측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다른 게 그 아까 12월 1일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뺄까 수급 자체가 이래서 그랬던 거지. 그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가는데 이슈가 생길 거라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좀 민감했죠 사람들이. 구글 대신에 엔비디아, 엔비디아 대 구글. 그럼 심플하게 엔비디아 대신 구글, 그러면 하이닉스 대신 삼성전자 이렇게 반응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는데 뭐 항상 주식시장에는 우려를 먼저 반영하는 거니까 하이닉스가 못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갖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찝찝하지만 그래서 올라갈 거 올라갔다. 삼성하고 이수페타스 갔으니까 그러면 환율 이 정도면은 방어를 잘한 건 절대 아니지만 한 1.5% 이상 올라가야 정상인데 시장에 미국보다 언더했다는 것 자체는 그 단기적이라도 좀 찝찝한 거는 좀 감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 안 내려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근데 일단 제가 본 2,830 깨지면 저는 확실하게 좀 확실히 주도 좀 몇 개 말고는 웬만한 건 다 버리는구나 했는데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더 지켜보자. 예. 얘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만 놓고 왔을 때 물론 이게 바닥 따지기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살짝 실망스럽다. 왜냐면 구글의 제미나이 얘기, TPU 얘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시장에 존재했었던 무언가의 그런 경계감 이런 거를 조금 불식시킬 수도 있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 확률이 매일매일 뭐 바뀌지만 80%까지 올라갔다는 건 그래도 오늘은 좀 어제보단 나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도 요 정도다. 아까 말씀 1.5% 정도. 2% 이상 올라갈까?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보할 때 2에서 2.5% 정도 가야지 미국하고 동등하게 가려고 하는 탄력이 있는데 같은 뉴스에도 뭐 AI 버블이고 뭐 금리 인하가 되거나 안 되고 그럼 미국 그냥 빠졌으면 우리도 한 2%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좀 많이 양보해서 1.5%. 근데 네. 그게 못 따라준 거는 우리가 자체의 취약함이 아직은 남아있거나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맞고 내려가다 보니까 좀 자신감도 좀 약해진 것도 있죠. 여러 플레이어들이. 국내 기관이고 외국인들은, 국내 기관이나 저 개인들이나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같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방법이 없고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구글 효과는 삼성전자하고 이수페타시스 딱 그 두 개. ISC 세 개. 나머지는 구글하고 구글하고 브로드컴 그 효과는 몇 개 없어요. 5개 정도 이상. 나머지는 효과가 간다고 하는 거는 우리 설레발이라고. 질문. 마이크론도 한 7% 올랐잖아요. 마이크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그거는 좀 다른 거예요. 왜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당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선호한다고 바꾼다 해서 하이닉스 버리라고 하거나 삼성전자 혼자 13만 원 거고 하이닉스가 50만 원 밑에 있어야 정당 이런 예측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네. 근데 마이크론과 다르된 거는 딱 하나예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서 1등이죠.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에서도 뭐 스파차 밑에요. 이 하이닉스보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사람 생각은 구글이 올라오니까 구글이 마치 TPU 가지고 엔비디아의 GPU를 완전히 후려칠 것처럼 확대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는 삼성 롱, 하이닉스 애매한 롱이거나 뉴트럴 이렇게 포지셔닝을 발휘할 수도 있죠. 국내 기관도 그렇고 개인들 똑똑하니까 그게 오늘 발현된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지. 미국은 그게 아니지. 마이크론 사든지 안 사든지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거랑은 별개 네, 이슈. 그 별개 이슈인데 마이크론은 7% 올랐는데 오늘 하이닉스는 마이너스면 이거는 뭔가 이치 안 근데 맞죠? 마이너스 한 것도 없고 사실 요 시기를 넓혀서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가갖고 마이크론의 고점에서 내려온 거 삼성 하이닉스 고점에 내려온 거 하면은 비슷해. 하이닉스 64만 원에서 고점 내려오면 52만 원 비슷하고 마이크론 250만 거 가서 12% 빠진 거 하면은 오늘 7% 올랐지만 마이크론은 미리 많이 빠졌어. 한 20% 빠졌다가 오늘 8% 올라서 하이닉스 최근에 빠진 거하고 하락률이 비슷합니다. 근데 TPU도 HBM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그럼 삼성도 들어가지만 SK 하이닉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그렇죠. 시장이 알고 있음에도 삼성만 그런 보는 이유가 거예요? 뭐냐면 HBM이 TPU는 엔비디아보다도 HBM이 좀 적겠어요. HBM 메모리 용량이 우리 엔비디아가 많이 사용하고 TPU는 나중에 TPU 버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들어가는 건 메모리 용량이 좀 작다고. 같은 게 들어가도 엔비디아가 들어가는 게 삼성 하이닉스한테는 더 좋아요. 그런데 구글이 되는 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고 삼성은 엔비디아 말고 다른 곳은 다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박혀 있기 때문에 삼성이 파지티브고 하이닉스는 애매하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외국인이 별로 안 샀잖아요. 이거보다 더 많이 산 게 오늘 하이닉스가 1등이에요. 외국인은 1200억을 하이닉스를 오랜만에 또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제가 그저께 그 삼성전자를 파지티브하게 본다고 상대적 얘기잖아요. 근데 그날 8% 빠졌잖아요. 지나간 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나간 거니까 제가 운영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 하이닉스 어저께 8% 빠졌잖아요. 오늘 시초가에 들어갑니다. 그게 제 콜입니다. 근데 들어가고 나서 어제 오늘 안 움직였죠. 그래도 나는 들어갈 수 있어요. 뭘요?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그저께 들어갔는데 어저께 결국 하다가 꼬꾸라지고 오늘도 가짜 꼬꾸라졌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한 번에 사는 콜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눠서 사시면은 이 주가에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과하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산다. 내려갈 때 산다. 이런 콜을 하죠. 실제 집행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른 펀드 매니저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저도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플렉시블하게 하죠. 근데 이것은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가 60만 원 갔을 때 제가 갔을 때 안 따라간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때는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 혼자서 10만 원, 13만 원 갈 수, 하이닉스가 50만 원 밑으로 가는 그런 스킵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야 되는 거지. 네. 하지만 엔비디아 롱, 엔비디아 숏, 구글 롱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단선적으로 하면은 오늘 같은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하루 이틀 더 갈지도 모르지만 그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네. 확실히 어려운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어려운 시장이고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좀 싸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사놓고 그냥 안 쳐다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매일매일 무언가 딱
뭔가 비중 조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면은 좀 뭐 건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맞아요. 너무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남자 앵커 말 좀 그만하고 여자 앵커가 말을 했으면 좋겠다. 예. 제가 말이 많나요? 어때요, 공자님? 재밌습니다. 네. 전 좋은데요. 기분 나빠. 왜? 재밌어요. 나름 나한테 재밌다. 아니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예. 네. 디토 동의하신다고. 예. 아비투스님께서 명포티 내 슈퍼챗 좀 읽어라는데 뭐라고 이 슈퍼챗 3주 전에 쏘신 거거든요. 뭐야? 이제 못 봐 내가요. 읽어줘. 예, 쏘셨다는 것만 제가 다시 네. 한번 노티스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비투스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네, 그럼 공자님한테 한번 시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일들 한번 쫙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있었던 건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구글 제미나이 3.0이 이제 쏘아 올린 AI 부활의 신호탄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게 있었잖아요. AI가 지금 너무 고평가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선순환이 어려울 거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선순환은 의미가 뭐냐? AI 가지고 수익 나는 회사가 있냐라는 거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 3.0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건 어떤 거냐면 구글 제미나이가 돈을 벌 수 있겠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AI의 시계가 돌아가겠네 라는 걸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의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요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준비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준비되고 지금 있다. 시작한 게 아니고 준비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 얘기가 나왔죠. 국민연금의 환해지 가능성 다시 부각됐다. 네, 그거 논의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됐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따 좀 얘기 드리겠지만 증권사를 불러서 해외 투자에 대해서 좀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얘기가 있었고 또 준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당분리과세. 배당분리과세 조세수의 1차 회의가 있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방향이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졌죠. 이것도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10월 말에 얘기했던 거랑 완전 반대일 거예요. 10월 말에는 지금은 너무 긍정적인 얘기들만 막 넘쳐나는데 이제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유동성이 빠지면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라고 했던 거고 지금은 오히려 호재들이 다 안 먹히고 있잖아요. 반대로 이것들이 쌓여나가고 있다 순식간에 탁 폭발할 수 있는 이슈로 발전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오늘 시장을 보면 중국은 좋았거든요. 중국은 좋았어요? 네, 중국 올랐습니다. 중국의 상해 종합이 1%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안 좋았는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중국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시아 자금이 한국이랑 대만에서 빠져서 중국으로 스위칭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 돌았어요. 왜요? 왜? 왜냐하면 중국의 AI 더 캐펙스 싸다고. 투자가 이제 시작이니까 여기 기업들이 좀 저평가됐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랑 대만 기업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이 자금을 조금 중국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집행했던 기간도 좀 있었고. 네. 중국이 아주 블룸버그 나온 뉴스예요. 중국이 AI를 약속한 것이 약속이 여러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아시아 펀드를 이렇게 얘기인데 중국이 상당히 저평가다. 밸류 싸다. 투자도 미국처럼 그렇게 아주 무작위하게 아직 안 했고 그런데 싸다. 한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럼 빼서 프라미싱한 쪽으로 가자. 미래의 성장성 있는 밸류에이션 콜이 들어가는 중국 사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뉴스 보도를 했어요. 블룸버그발. 네네. 근데 어느 특정한 그 펀드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시아권에서 상당히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밸류 파트너 소속의 누구를 인용해가지고 밸류 파트너스.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가? 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 네네. 네, 있었죠.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좀 보면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글 TPU와 브로드컴 요 두 개에 관련된 이슈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작용했고 그다음에 AI가 아까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력기기, 기판, MLCC 관련 주들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주는 차별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바이오 기업들별로 오르는 기업들과 아니한 기업들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하락 이슈들을 뭐 간단하게 점검해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이제 분할 상장을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를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르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빠질 거다라고 했는데 둘 다 빠졌어요. 이게 약간 이상하다.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많이 네. 어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견조했었는데 네. 오늘 이제 10% 빠지면서 시가총액이 상장 이전보다는 오히려 더 밀려버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네이버 같은 경우에 어제 뉴스가 하나 나왔죠. 네.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을 합병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자회사 100% 자회사로 두는데 이 네이버 파이낸셜을 상장할 거다. 나스닥에 상장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는 합병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두나무가 네이버의 시대주가 되는 뭐 그런 이슈 이미 그 송청 대표가 구도였는데. 네, 시대주가 되는 그런 구도를 봤었는데 지금 두나무를 나스닥에 상장한다. 네이버 빼고? 네. 네이버 파이낸셜 상장하거나 뭐 두나무랑 합병에 상장하거나 뭐 네이버 빼고 네이버는 한국 상장 그대로 두고 네, 그 밑에 회사를 나스닥으로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러면 네이버의 가치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좀 밀린 게 아닌가 싶고. 근데 네이버의 가치는 왜 부정적이에요? 나스닥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떤 구조가 산술적으로 뭐가 훼손되는 거예요? 뭐가 훼손되냐고요? 자회사가 100% 자회사랑 그다음에 상장돼 있는 자회사랑 항상 보면 상장 자회사는 별도로 상장돼 있잖아요. 이 회사가 좋으면 뭐 사야겠어요? 이 회사를 사죠. 모 회사를 안 사죠. 그럼 모 회사에는 이 회사의 밸류가 디스카운트 돼요. 항상. 지주사 디스카운트야. 그래도 영업이익은 퍼센티지로 해서 끌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영업이익 연결 재무제표를 지주사는 보질 않아요. 애초에. 네. 그래서 NAV라고 해서 요 네데스 밸류를 보니까 이게 실제 가치 대비해서 얼마를 할인하냐를 항상 평가하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뭐 마치 SK 스퀘어처럼. 그렇죠. 네이버도 이제 디스카운트가 오히려 될 수 있다. 요 두나무 가치에 대해서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일령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AI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여기 쉬어가는 것도 있었고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제 전화 통화도 약간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뭐 워낙 사골곰탕이니까 그건 별로였고. 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아까 삼바 바이오로직스, 에피스 말씀해 주셨고 한일령, 우크라이나 재건, 두산. 두산이 좀 재밌었어요. 네, AI 주들이 좋은데 두산이 빠졌단 말이에요. 약간 오르다가 빠졌는데. 올라가다 빠졌죠? 네, 그랬죠. 그러니까 두 굴이 TPU 치고 나면 이게 똑같은 우려예요. 구글이 TPU 치고 나가면 엔비디아 GPU 안 팔리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우려가 불거졌지만 사실은 저거는 오바다. 지금. 오바지. GPU 판매가 절대 지금 감사하는 그런 사이클은 아니고. 또 근데 주가는 그렇게 가죠. 두산도 이제 CPU 그 TPU에도 공급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닌데 일단 밀렸다. 네, 그 정도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요걸 좀 볼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구글의 두산의 CCL은 카퍼클레이트 라미네이트 적층판이잖아요. 얘는 PCB 만드는 게 아니고 PC한테 재료를 공급하는 게 구글이거든. 네. 구글이 아니고 두산 비즈죠. 네. 근데 엔비디아가 얘네 매출의 반이에요. 두산이 파는 게 두 CCL에. 아. 그건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조금 꼬꾸라질 수 있다고 하면 두산이 좀 훼손된다. 근데 웃긴 게 엔비디아가 얘네 반이라 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한테 공급하는 CCL 업체가 얘가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EMC가 있었거든. 네. 근데 EMC가 마켓시가 확 줄어들어갔고 얘네가 마켓시가 이제 완전히 도미넌트하게 들어간다는 게 이 스토리였었어. 그러니까 캐파가 이렇게 더 늘어나는 건데 지금 저것 때문에 TPU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는 과한 거지. 근데 어쨌든 두산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기 때문에 9만 원, 90만 원 이렇게 했을 때는 걸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움직이는 거 하이닉스, 삼성전자 움직이는 거 비슷비슷한 거예요. 과하게 빠지는 걸 길게 보면 살 수 있는데 어쨌든 구글이 올라오고 엔비디아 그러면 뭐 두산보다는 이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케이. 그 밑에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조금 같이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시장의 전반을 상승 모멘텀의 전반을 잡아먹은 제미나이 그리고 TPU 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왜 주목을 받았고 TPU 얘기는 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밌으니까 재밌어요. 제미나이. 네. 제미니. 제미나이가 이번에 3.0이 발표가 됐었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저 5월인가 제 블로그에 이제 글을 한번 올렸었어요. 전자공신이라는 블로그에 구글이 그때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다. 구글의 컨퍼런스를 보면서 구글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구글의 장점이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구글이 지금 뭘 서비스하고 있는지 유튜브. 네, 그리고 구글 검색. 구글 크롬 검색,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구글 안드로이드.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갖고 있으면 서비스를 AI를 기반으로 고도화하기 굉장히 좋죠. 네. 좋죠. 여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성을 더 창출하기 유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픈 AI는 뭐가 있나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LLM밖에 없는데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붙일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원래는 동네 바보용으로 AI 저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했었다가 제미나이 3.0이 딱 나오니까 놀라울 정도로 이번에 LLM 기반의 이 AI 모델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샘 알트만 오픈AI의 샘 알트만이 뭐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제 우리가 쫓아가는 형국이 그래. 있다. 첫날 그 라고 얘기 했어. 얘기했죠. 첫날. 그리고 일론 머스크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론 머스크? 네. X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아. 네, 축하한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셀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총 공동 창업자인데 마치 세상이 방금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너무 오버 아니야? 그러니까. 뭐 받은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샘 광고 알트만이 지금 내부 직원 대상으로 메모를 보낸 게 구글이 최근 모든 측면에서 탁월한 일을 하고 있고 뭐 이제는 우리가 쫓아가는 입장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어요. 근데 뭐 어떻게 어느 정도로 다르길래? 지금 보면 네. 이제 구글 제미나이 3.0이 멀티모달 쪽에서 너무 앞서 나간다. 멀티모달이 뭐냐면 텍스트 원래 이제 텍스트 기반이었잖아요. 근데 텍스트, 이미지, 영상 그다음에 그 코드 같은 것들을 한 번에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제미나이 3.0에서 월등하게 개선이 됐더라.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고차원적인 추론, 그러니까 에이전트로서 스스로 여러 단계를 개혁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많이 발전이 됐더라. 그러면 에이전트로 나갔을 때 유리한 게 누구라고요? 구글이죠. 구글. 네, 구글 맵이나 캘린더 연동돼가지고 여기 구글 안드로이드로 연결해서 뭐 다 소개시켜주고 여기 예약해주고 뭐 잡아주고 구글 맵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약간 지메일 중에서 내가 한 4달 전에 스페인 갔었는데 그때 부킹했었던 이메일 찾아줘 뭐 이러면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주는데 지금 보면 뭐 유튜브 영상 중에서 누가 어떤 걸 말해준 걸 요약해줘. 아니면 내가 1시간 동안 녹음한 것 중에서 누가 말해준 거를 요약해줘. 그게 어딘지 찾아줘. 이런 거면 굉장히 잘 찾아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굉장히 고도화돼서 너무 잘해주더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에이전트 역할도 굉장히 잘하더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서비스를 오픈AI가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게 너무 성능이 좋아졌어요. 이제 다른 업체들과 협업을 해볼게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글은 이렇게 너무 잘 됐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에 붙이고 있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제미나이 3.0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그리게 돼요? 야, AI를 통해서 돈 버는 회사가 나왔어. 지금까지 AI를 통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추가적으로 창출하는 회사가 제한적이었는데 구글은 다른 것 같아. 근데 서비스도 지금 오픈AI를 넘어섰는데 이 회사는 돈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구글을 기반으로 해서 AI에 돈을 버는 회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얘기 나오는 게 뭐죠? 선순환.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서비스가 좀 더 고도화돼서 발달하기 시작하겠죠. 왜? 제미나이가 잘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그 구글이 또 TPU를 자기만 썼던 걸 이제 외부로 판매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글 TPU 기반으로 저렴하게 AI 기술들을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생길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발전하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그게 진짜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이 진짜 깡패인 게 이미 벌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그 해자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구글이나 애플도 그래서 저는 뭐 일부러 안 한다,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애플이 가진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아이폰이나 맥을 쓰는 사람들의 그런 개인 정보. 여기다가 애플은 사실 뭐 얘네 다 전쟁하고 있으면 한 명 거 소프트웨어 딱 가져와가지고 같이 협업하자 해서 이 AI 에이전트 같이 해서 여기에다가 시리에다 그냥 얹으면 되는 거거든. 지금처럼 막 TPU고 뭐고 막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막 그거를 사실은 애플이 과연 이 리스크를 걸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애플의 주가가 요즘은 좋은 거예요. 투자 많이 안 하지. 그러니까. 저 라지 랭귀지 뭐가 됐든 다 협력한다지. 그 아까 구글하고 협력하잖아. 그렇죠. 애플이 구글하고 협력하거든. 이거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들은 활용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시각이 사람들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와서 구글 가고 저 애플 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이 얘기를 6개월 전에 했는데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너무 빨랐어. 멍청하다고. 원래 세상은 6개월 전에 얘기하면 그랬나? 멍청하게 되는 거야. 그래요? 한두 달 전에 얘기해야지. 천재가 그래요?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너무 빨리. 예. 어쨌든 그래서 구글이 지금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그렇죠. 구글이 너무 설계를 잘했고 또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 모델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잘 되다 보니까 시장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새로운 리더로 자리 잡을 것 같다. 오케이. 그러니까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또 새로운 기업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죠. 일단 거기까지 제미나이까지 오케이. 김장열 본부장님한테 네. 하나 여쭤보면 네. 이 TPU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CPU 알다가 이제 막 GPU가 뭔지 대충 감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TPU래.
NPU까지 나와가지고 NPU 유리기판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제 TPU래 TPU. 그냥- TOP는 알거든 커피. 네, 원빈 나오고 TOP 는 TPU. 범용적인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거 범용적인. 네. 그러니까 얘가 요구하면 이렇게 대응해주고 저렇게 대응해주고 그런 기능을 다 모아놓은 게 범용 제품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GPU의 범용 제품이 엔비디아 제품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AMD가 쫓아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그렇지. 그럼 생각해보니까 구글이나 구글, 아까 TPU, 아마존도 그렇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자기네 그 칩을 만드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른바 자기네 자체 칩이라고 하기도 하고, 잘 만들면 남한테 팔 수도 있지. 이거를 자기 커스텀한테, 자기 고객, 자기 네이버 고객한테 맞게끔 만든 제품들이 우리가 에이직이라는 제품인데, 구글이 만든 구글의 제품 이름명이 TPU일 뿐이에요. PU는 똑같아. 프로세싱 유니트고, 네. 앞에는 탄서 뭐 프로세싱 유니트를 한 거니까, 범용이 아닌 특수한 자기네만의 용도로서 국한시킨 거. 그럼 어떻게 하면 필요 없는 기능을 없애기 때문에 코스트가 줄죠. 대신 기능도 간편해지죠. 범용이 아니니까 빠르게 적응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글이 그걸 개발했는데 이 TPU 버전이 벌써 7번째 버전이에요. 10년 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TPU가 어저께 없다가 나온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준비한 게 이렇게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제미나의 그 LMN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 딱 맞는 제품이 이제 버전 업되면서 딱 맞아 떨어진 거지.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그러니까 광산이 있다고 하니까 금맥이 있다고 하니까 곡괭이랑 청바지 팔던 그 엔비디아는 네네. 그럼 이 TPU가 지금 오늘 구글이 뭐 제미나이 좋고 TPU 할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네네. 엔비디아의 역할은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경쟁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슈가 되는 게 트레이닝. 처음에 라지 랭귀지를 만들 때 그때 막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막 훈련시키잖아요. 학습하고. 그거가 다음 세대가 그 학습한 걸 가지고 뽑아내는 거. 네. 이거는 추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추론으로 가는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한 3, 4년 되면은 추론으로 가는 그 LMN, 추론용으로 필요한 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네. 3, 4년 내로. 그럼 3, 4년 내로 추론의 중심으로 가면은 엔비디아가 카운터 어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추론용으로 가는 제품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각자 회사들이 그 추론용에 특화되게끔 커스텀 에이직 칩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내러티브가 조금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해 내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 5천억 달러짜리 하면 PER이 25배야. 지금 구글이 많이 올라가고 이거 지금 30배, 32배 될걸요? 엔비디아가 더 싸죠. 더 싸지.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엔비디아가 지금 65% 마진이고 얘네는 마진이 높다 하도 그런데 안 되는데 그것까지 보는 거지. 3년,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터 봐야지 알아요. 오케이. 제가 조금만 더 쉽게 네. CPU, GPU, 좋아요, APU 가 좋아요. 그 TPU를 좀 구분을 해드리면 CPU는 CPU.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농장에 이제 농장에 그 작물을 심어요. 그럼 슈퍼맨 혼자 엄청난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심습니다. 그게 농장에 CPU 예요. 작물을 심는다고 심다가. 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네. 심어요. 근데 GPU는 그 농장에 칸칸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서 있어. 다 서 있어서 농작물 뭐 심으세요 그러면 골라서 딱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트맨 100명 있는 거네요. 배트맨은 아무 능력이 없잖아. 심어놨네, 그냥 거기다가. 부자일 뿐이잖아. 명민 중 100명. 근데 그 차이가 필요한 거 맞아? 한 명 대 100명 정도가 아니야. 그렇죠. 한 명 대 수천 명의 차이야. 그 GPU 병렬은 오케이. 한꺼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천 명 정도면 네. 슈퍼맨이 빠른데 이게 몇십만 되면 이게 GPU 속도를 CPU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슈퍼맨이 아무리 빨라도 그냥 한 번에 탁 꽂아버리기 훨씬 찍어버리니까. 그렇죠. 단순 그러면 이제, 노동을. 그럼 TPU랑 GPU는 무슨 TPU. 차이냐? 그러니까 GPU는 여기 지금 뭐 바구니에 당근도 있고 호박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서 꽂으세요라고 하면 꽂는 거예요. 고르는 시간이 들어가죠. 근데 TPU 같은 경우는 당근만 심으세요. 당근만 들고 딱 심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AI 효율적이구나. 특화된. 이해되죠? 당근 다른 건 못해. 정도로만. 근데 AI 당근만 계속 심는 거야.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면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당근 업체니까 당근 많이 심어 하면은 TPU를 하는 게 더 코스트적으로도 싸고 그렇죠. 효율적이다. 근데 딥러닝에만 특화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모든 업체가 준비를 해오고 있다. 아마존도 자기네 칩이 있어. 트레니엄 칩, 인퍼런셜 칩 뭐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아까 그 추론형 자기네만의 칩이 있다고. 그 TPU 비슷한 것들이. 그러니까 코스트가 다운돼서 하겠다는 거야. 엔비디아가 싸우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슈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엔비디아가 무너진다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도 그런 칩을 내놓겠지? 싸우지? 그럼 어떻게 되지? 이벤츄얼리는 가격 경쟁이 붙겠죠.
그렇게 하면서 AI 시대는 그때 터지는 거야. 코스트가 낮아져야지. 터진다는 게 개화한다는 개화한다는 거죠.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가는 도중에는 엔비디아를 이렇게 더럽게 높은 가격을 하면은 잘 안 된다. 왜 데이터 센터가 비싸지겠어?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얘가 다 처해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과정이 거쳐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직 개화할 때까지 멀었다는 거고. 아, 그거 3년 뒤에 온다니까? 근데 그 전에 그럼 오픈AI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야. 아, 그럼 결국에 엔비디아랑 구글 둘 중에 누가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이 AI 시대가 오는 그렇지. 걸 앞당긴다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는 경쟁하면서. 참 약간 이런 건 슬퍼요. 예, 지금 열심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사람이 빠져나가. 아니 우리 추린양님께서 그냥 써 말이 많네. 아니 이해를 하고 써야 될 거 아니야 형. 네, 그냥 써 말이 많네. 쓰면 빠른 거 알아. 네, 좋은 거 알아. 고맙습니다. 아,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지금 이게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가는 대충 좀 이해를 좀 많이 하면은 네. 좀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아비투스님께서는 아까 그 슈퍼챗을 오늘 쏘셨대요. 오. 근데 제가 이제 컴퓨터 바뀌고 나서 이 관리자 계정이 로그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프로 그 매니징 채널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슈퍼챗을 못 봐요. 예, 그래서 얼마 싸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 제 계좌로 싸주세요. 계좌로.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재미나이 얘기해봤고 재밌었죠? 네. 거기서 자 천재인 것 같아. 재미나요. 여기서 이제 딱 정리가 되면 아. 요게 이제 한경이랑 매경 스타일. 근데 우리 클벨 다른 거. 스타일은 완전 달라. 첨언해야지.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들어가죠. 오케이, 뭡니까? 여기 자, 갑자기 한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 말이 많네. 자, 어떻게 되냐면 네. 지금 요 플로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구글, 제미나이, 엔비디아 어떻게 흘러가나. 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범용과 이 HBM은 여기서 어디서 붙어 먹어서 어떻게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구조로 가는 거냐. 요게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요게 이제 클벨 스타일. 그러니까 AI 원래 이제 GPU는 따로 이제 GPU 칩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AI 가속기는 이 AI 가속기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데이터를 계속해서 갖고 오는 게 필요하잖아요. 빠르게 갖고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2.5D 패키징으로 해서 밑에 기판을 두고 여기에 GPU 두고 여기에 HBM을 둬서 데이터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HBM이 왜 필요하냐? 빠르게 왔다 갔다 하려면 라인이 많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HBM이 하이 밴드위스잖아요. 그쵸. 밴드위스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요거를 엘리베이터를 뚫어가지고 많이 심었다잖아요. 네, 그쵸. HBM이.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GPU AI 가속기를 빨리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메모리의 수요는 TPU든 GPU든 필요할 거야, 안 필요할 거야? 필요해요. 필요하죠. 고속으로 연결해서 뭔가 하려면 필요하죠. 네. 계속 존재하는 거야. 이 HBM이나 이런 쪽의 수요는 존재하고 이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습에서 추론으로 갈 때 좀 약할 수도 있다. 다른 쪽이 더 부각될 수도 있다라고 네네. 하는데 추론으로 넘어갈 때 HBM이나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뭐 영상을 생성하거나 그림을 생성하거나 지금 해놓으면 다음에 들어갔을 때 옛날 채팅, 몇 달 전 채팅을 다시 들어가서 봐도 있죠. 있죠? 있죠. 그럼 그게 뭐예요?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쇼티에이지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SSD도 같이 늘어난다고 하고. 낸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지금 아까 강조한 게 뭐였죠? 제미나이 3.0에서 멀티모달. 멀티모달이라는 게 이미지, 텍스트, 영상 이게 함께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저장할 수 있는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나겠네요. 그러네. 내가 1시간 동안 1시간 음성을 넣어가지고 그걸 분석해 준다니까요. 그럼 그걸 넣었어. 그럼 그게 어디 저장돼 있을 거잖아요. 계속 저장돼 있다는 말이에요. 오, 좋다. 그럼 메모리 수요는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네.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그 기존 전통 데이터 센터가 2017년 정도에 대규모 투자를 한 다음에 네. 한 7, 8년 동안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원래는 교체 주기가 이미 지난데도 불구하고 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돌다 보니까 이것도 쫓아지네. 이것도 이거 큰일 났네.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바꾸고 나서도 오히려 메모리가 더 필요하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아니 그러면 김정은 본부장님 네, 이 지금 GPU 뭐 NPU, TPU 네네. 뭐 이런 거에 각자의 경쟁이 심화되면 네네. 삼전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이나 아니면 범용 메모리 네. 뭐 낸드 이런 쪽의 가격 상승은 더 좋은 거예요? 그들한테? 그들이 우리한테? 삼전 하이닉스한테. 그렇죠. 그 고객이 다양해진다는 건 좋은 거죠.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하이닉스 엔비디아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았다고 하면 모르지만 하이닉스랑 상당 엔비디아가 워낙 세기 때문에 혹시 엔비디아의 위상이 빨리 약해지면은 요거 딴 데서 올라가는 게 엔비디아에서 줄어드는 것보다 효과가 이게 계산하면은 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불리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GPU가 NPU가 마켓 사이즈 생각합시다. 네네. 우리가 GPU가 아까 TPU는 AG 일반 커스텀 요 시장 자체가 100이야. 그러면 우리 범용이 한 80 정도 돼. 범용 80%에 90%, 8, 9, 72, 시장의 73%는 엔비디아가 갖고 있고 나머지 20, 30%에서 구글이 나머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4, 50, 3년 만에 엔비디아가 7, 80 하던 것이 뭐 60, 50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거 줄어드는 속도가 좀 더 아플 수도 있잖아요. 이거 올라오는 속도보다. 요거를 좀 헷갈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계산해 봐야 되는데 as of now는 사실 아까 구글 얘기했잖아요. 구글의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 HBM이 다 쓸 거 아닙니까? 네네네. 하이닉스가 더 많이 써요. 구글에?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마켓셔가 더 높아. 그래서 그래서 다시 구글 제미나이가 잘 된다고 하면 어디가 높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봐. 하이닉스가 더 높다고? 예, 그러니까 구글만 봅시다. 구글 요만해. 구글 요만한데 거기서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마켓셔가 더 높다고. 아. 8대 2는 아니더라도 좀 높아. 6대 4든 7대 3이든. 네. 근데 요거는 구글은 요 사이즈가 요거야. 네. 근데 엔비디아가 이만큼 있었어. 네. 근데 엔비디아의 한 80%를 하이닉스가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쭈그러드는 것이 아, 이게 약간 좀 계산이 좀 필요한 아니 로직이네. 엔비디아가 이만큼 큰데 엔비디아의 80%가 하이닉스가 갖고 하이닉스면. 있으니까 요게 하이닉스가 마켓을 뺏기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줄어드는 속도가 구글이 요 사이즈에서 하이닉스가 1등을 하더라도 요게 엔비디아에서 하이닉스 삼성전 차이는 엄청 크잖아요. 근데 구글의 차이는 조금 덜 클 거 아니야. 1등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줄어드는 것이 이거 드는 것보다 더 크게 아프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임팩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빠지면 사실은 엔비디아가 확 주는 게 아니니까 하이닉스 이렇게 빠질 거 없어라고 다져서 들 거야. 근데 이제 오늘 어저께 뭐 이렇게 하면은 바로는 안 붙을 수 있고 삼성전자가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네. 그게 복잡해지는 거야. 알겠습니다. 예. 얘기 그만하고 이제 광고나 재미없어요. 중요하다. 재미나요 재미없어. 아예 궁금해서 이 돌아가는 흐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두 분이 설명을 너무 잘 하셨으니까 일단은 광고 몇 분 하면은 계실 거예요. 몇 분 정도 하면은 안 나가실 거예요. 지금 딱 만 정해주세요. 14분 계신데. 네, 만 100분 계신데 네. 몇 분 정도 하면은 안 나가실 건데요. 저 오늘 약속 받고 할게요. 대신 여러분들 약속 지키세요. 안 나가는 걸로. 뭐야. 예. 그럼 제가 딱 그거 맞춰서 하죠. 왜냐면 저는 나가가지고 이거 두 분 자료가 좋은데 못 듣는 게 너무 그러니까. 아쉽거든. 예. 이미 40분 나가셨습니다. 요 얘기. 30초? 30초? 오케이. 30초? 그러면 잘 오케이. 어울린다. 요거 30초, 요거 30초 할게요. 요렇게.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요. 30초? 30초. 진짜?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도 30초 안에 아, 마음에 지금 들면 30초 사야 돼. 지났겠다. 아, 알았어. 할까요? 30초. 네. 자, 요거 30초, 요거 30초 합니다. 네. 뭐부터 해? 자, 아미부터 갈까요? 준비됐지? 네. 자, 준비. 30초 시작. 여러분 예쁜 아미 로고 후드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명예는 지금 네이비 색상을 입고 있고요. 두 분도 비춰주시면 블랙이랑 카키 색상을 입고 있거든요.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사이즈는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화이트 로고예요. 아미 색상이 원래 빨갛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특별하게 그리고 과하지 않은데 확실히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예쁜 후드티인데요. 여러분 이 가격을 11만 9천 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1차가 완판됐고 2차 앵콜이니까요.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신상. 25년도 신상이고요. 11만 9천 원이고 63% 할인이고요. 네. 예, 요거 저는 105 사이즈인데 엑스라지 입었어요. 아. 이거 끝. 30초 안에 끝냈어요. 네. 그다음 요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제 해? 올리브 오일. 아, 제가 할까요? 하지 마시고. 예. 30초. 자, 갑니다. 스페인. 예, 시작.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 스페인에서 온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스페인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너무 좋아. 엑스트라 버진이라서 아침에 한 잔 딱 드시면은 소화도 잘 되고 피부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는데 60년 전통의 미오솔 올리브 오일이라고 합니다. 첫 압착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모아놓은 프리미엄 올리브 오일인데요. 10ml 10개를 더 증정을 해드린다고 해요. 사은품으로. 요 가격이 놀랍습니다. 1+1에 29,800원.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놀러오세요. 네. 엑스트라 버진. 오프닝에서 왜 이거 광고 실패했어요?
아, 아침에. 안 이거 이제 좋았어요? 또 이거 나- 진짜 좋은데. 다른 얘기인데 제가 사실 올리브 오일을 잘 안 먹어봤어요. 제가 이제 오.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 오일 저는 이제 까놀라유 뭐 이렇게 생표 식용유 이런 거 먹어봤는데 이거 안 먹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좋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침에 까서 먹었어. 근데 약간 쌉쌀하면서 매운 거야. 그 맛있는 거예요. 원래 나 그래서 뭔가 원래 그런 거야. 내 혀가 이상한가 제품이 잘못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고소해요 이랬어. 그랬더니 채팅에 올리브 오일은 고소하면 안 된대. 엑스트라 버진은 쌉쌀하고 매운 게 정상이라는 거야. 근데 나는 약간 잘못될까봐. 앞차기 처음으로 된 거고 처음 엑스트라 먹어봐서 버진이니까. 그랬어요. 예. 근데 쌉쌀하고 매콤합니다. 네. 나중에 바꿨어. 매워. 그렇게 바꿨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진실만은 얘기해야 되는데. 그니까. 아니 근데 거래를 많이 해서. 고소하기도 해요. 제가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네. 예, 고소하기도 한데 쌉쌀하고 매콤합니다. 예. 네.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아미 후드티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요거 한번 싸게 구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00분, 아이코. 700분, 800분. 예. 잘 방어했습니다. 광고 시간이랑 별로 상관없나?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공자님 한 두 가지 이슈 정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환율 얘기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율 얘기 해주세요. 네, 일단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로 간다. 유동성으로 인해 달러 강세로 간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못한다라는 게 있었고, 기업들이 돈을 안 바꾼다. 달러를 수출했었는데 돈을 안 바꾼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그 서학개미들이 달러를 막 계속 사니까 약세가 된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 유동성 이슈는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죠. 근데 미국에서 조금씩 풀리고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 이 나머지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어제 얘기 나온 거 보면 환율 안정 관련해서 4자 협의체가 가동이 됐어요.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이 4개 부처가 함께 환율 관리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보면 이제 전술적 환해지와 전략적 환해지 두 가지가 있는데, 전술적 환해지는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환해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략적 환해지는 그 전체적으로 국민연금 내부 기준에 봤을 때 뭔가 환해지를 해야 된다. 환율이 내부 정량적 평가를 봤을 때 너무 높다라고 하면 환해지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은과 국민연금 통화 사업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거를 미국이 막았었죠. 미국이 막았었는데 지금 다시 이거를 가동하겠다. 원화가 너무 약세가 되니까 가동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아마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걸 보면 미국이랑도 아마 소통이 되지 않나. 원래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걸 방어하는 건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줬었거든요. 네. 이것까지 막았었는데, 이게 만약에 좀 된다고 한다면 규모가 커요. 해외 투자금의 5% 한도니까 5천억 달러의 전술적 환해지가 5%고 전략적 환해지가 10%니까 5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비록 작지 않습니다. 이 작지 않은 규모의 환해증이 들어온다고 치면 우리나라의 달러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화가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외환 당국이 증권사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도 지난번에 한번 소집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에 이어서 세 번째 단속인데, 오늘 증권사 불렀어요? 오늘 불렀어요. 조인트? 오늘 불러서 서학개미들이 투자하는 걸 좀 단속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서학개미들이 투자를 못하게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주요 요인을 보니까 환전 구조가 보면, 그러니까 은행 간에도 보면 그 거래가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얼마 주고 여기가 얼마 주고 할 때 정산한 다음에 이게 돈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학개미들이 사는 게 더 많으니까 이게 팔고 사고 정산하고 보니까 이게 얼마더라. 그래서 아침에 이거를 매매하자. 부족한 달러를 사자. 이렇게 되는데 그게 9시에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럼 일시적으로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 환율을 평가하는 거랑 이 매매하는 타이밍을 좀 조절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어떻게 좀 제어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은 지금 조금씩 풀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TGE 잔고가 9,700억 달러까지 갔던 게 어제 기준으로 해서 8,900억 달러, 9,000억 달러 깨졌어요. 네, 그 정도까지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풀리고 있는 건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채팅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과연 먹히냐는 거예요. 기능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고민하고 어떻게 막으려고 하고 그러는 건 아는데, 지금 사실 뉴스 리포트나 그냥 언론사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이랑 일본 대비해서도 원화가 특히 약세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걸로 이게 재료로 또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떤 거예요? 이렇게 정부가 고민을 하고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데 과연 무언가가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서 혹은 뭐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게 원화의 약세의 흐름을 못 막는 건데 지금 하는 척만 하는 건지 아니면 뭐 하는 건지. 하는 척은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이제 증시가 약간 무너질 때도 지난번에 국민연금 투입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장 딱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어느 순간 달러가 조금 약세로 가고 다시 100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작동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이게 준비되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될 거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2,600일 때 4,000 간다고 누가 생각했어요? 저는 시장 좋을 겁니다. 유동성 풀릴 겁니다.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지금 절대 안 풀려요. 절대 안 간다. 그 댓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준비되고 있대요. 이게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실행이 되기 시작하면 뭔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고 이러면 뭐가 생기냐? 투기 세력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요. 네. 투기 세력이 여기에 원화를 함부로 약세를 치지 못하는 거고 또 지금 보면 우리가 원화 약세됐던 주요 요인 중에 또 하나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돈 풀기거든요. 내년에 100조 원 투자한다고 아까 했잖아요. 추가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 돈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적자 국채잖아. 그러니까. 라고 하는 우려가 세수도 적어. 있었죠. 그래서 아까 일본 대비 대만 대비 더 했다면서요. 근데 일본 얼마 투자한다고 발표했죠? 이번에? 얼마? 200조. 200조? 22조 엔. 엄청 돈 푼다잖아요. 일본도. 근데 경제 규모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많이 푸는 거 아니에요? 많이 푸는 우리가 거죠. 많이 푸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2.8배니까. 웃긴 게 뭐냐면 일본 저렇게 돈 푸니까 경제 성장하겠네라고 들어가잖아요. 돈. 우리나라 미리 들어왔긴 한데 이만큼 상정했던 게 약간 눌려 있고 내년에 다시 성장 나온다고 치면 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내년에 또 WGBI 편입도 있잖아요. 채권지수 편입이 있으니까 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유동성 이슈만 지금 완화가 된다고 치면 외부로 돈을 돌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마련이 돼 있고 또 우리나라 돈을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엔화가 너무 약하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 원화랑 같이 연동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가능한데 근데 지금 보면 일본이 재정 정책은 푸는데 통화 정책은 또 강화한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진짜 두 개가 약간 미스매칭 되게. 그러면 엔화가 또 강세로 갈 수 있는 배경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미국의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면 달러 약세, 엔화 강세. 그러면 원화는 강세 흐름이 가겠죠. 글로벌 구조에서 강세로 가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달러가 빠져나가는 세 개의 구멍을 막았어요. 그럼 달러가 원화가 순식간에 강세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집에 가서 다시 돌려서 다시 들어봐야겠다. 어렵네. 어려워요? 확실한 건 형은 대통령실에서는 진짜 좋아하겠다. 스카우트 전화 한 번 오겠다. 형. 설명을 너무 잘해. 상대편 패널 있어도 그냥 뭐 박살 내버리겠는데. 어쨌든 잘하고 있다 이거죠. 잘하고 있죠.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증시와 외환 측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서 대응하려고 하는 전략들이 괜찮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 지금 1,470원이잖아요. 뭐 1,480원 되면 들어오겠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1,480원 정도는 이미 방어하겠다고 외환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하는 총리도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 재무부 그때 우리나라의 그 기재부 장관도 얘기했어요. 구인철 장관도. 그래서 지금 그거를 쉽게 뚫지 못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정책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에 대해서 추가로 약세로 베팅하겠다 이런 자금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외국인 선물이 4일 지금 5일 연속 순매수거든요. 현물 쪽은 매도라고 하더라도 지금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점차 우리나라 시장 방향을 바꾸고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선물 방향 바꾸는 것도 환율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감안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김정일 본부장님도 환율 코멘트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거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시간은 좀 딱 제한적이라서. 네, 환율은 된 것 같아요. 다 동감하고 쉽게 1,500 뚫기는 어렵습니다. 위기감을 느끼니까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봅시다. 계산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홍자님 뭐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없으시면 난 삼바도 궁금하긴 한데 내일 할까요? 일단은 좀 좀 지켜보고. 삼바는 좀 그렇죠. 에피스, 삼바 좀 지켜보고. 그렇죠. 네. 더 없죠? 김정일 본부장님 잘해.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 UBS가 이것도 블룸버그에 나온 뉴스인데 이런 게 심리적으로 안 좋았을 수 있어요. 그 내년도 스트레스는 사모 신용 디폴트가 주도할 것이다. 사모펀드 신용 디폴트. 네, 이게 2% 3% 뭐 확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간에 중요한 뭐냐면은 그
투자가들이 돈을 빌렸잖아요. 나중에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안 주고 다른 주식이라든지 다른 식으로 지급하는 지급 유예형 그런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많이 늘었대요. 이거는 시그널이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이 과거 잘 보이세요? 2024년, 25년, 26년 봤을 때 2%, 2.5%, 3%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3%인데 한 6%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경고 비슷한 기사가 아까 한국 빼가지고 뭐 중국 투자한다고 그거 기사 비슷할 때 이런 기사도 블룸버그에서 나왔어. 오늘 장중에. 그래서 이게 심리에 안 좋구나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하나 더. 저거는 왜 이슈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사모펀드가 신용 디폴트, 그러니까 부도가 날 위험이 높아지는 거. 지금 현금으로 지급을 무언가 해야 되는데 얘네가 그거를 지금 못하고 연체하고 있다는. 그게 내년에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그널들이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이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설명해 주세요. 2008년에 무너졌던 게 이제 CDO 얘기 나잖아요. 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본질은 뭐냐면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부실 대출이 막 쌓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실 대출끼리 모아서 상품을 만든 거죠. 상품으로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팔았는데 결국 그거는 시장이 무너지니까 그게 부실 대출이 문제가 되면서 은행들이 손실을 봤던 그렇죠. 거예요. 지금 똑같은 구조가 CLO로 나오고 있어요. CLO. 네, CLO. 이게 사모대출 이 상품 중에서 사모대출을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 금융이라고 얘기하는데 은행에서 대출 못 받는 사모대출이면 신용이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근데 그것들을 모아서 CLO로 묶은 다음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대출의 PIK라고 나오잖아요. 네. PIK가 뭐냐면 이자 지급을 내가 못했어. 그러면 이거 원금에 그냥 더해. 원금에 더해. 나중에 다 갚아줘. 묶고 따블로 가. 이런 거죠. 그러고 곽철웅 망하잖아. 죽잖아 마지막에. 이런 이 구조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연체가 더 심해지고 있고 못 갚고 이 PIK는 언젠가 문제가 될 거다. 그러면 CDO처럼 CLO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아니 사실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던 그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온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성 차원. 오늘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네. 심리학 쓰고 가고 네. 이거는 영어인데 영어 한글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우리 제가 읽을까요? 읽어보세요. 영어 아닌데? 영어를 한글로 번역했다고. 이렇게. 바로 번역했어. 민트가 읽을게요. 민트가 오늘 네. 민트 목소리 듣고 네, 싶다. 문제는 재무부가 11월 25일에 14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결제하고 470억 달러 규모의 쿠폰 채권을 결제하며 11월 28일에는 추가로 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결제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더 나쁜 것은 12월 1일 월요일에 거의 84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쿠폰 채권 결제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미국 재무부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에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5일까지 추수감사절 끝날 때까지 결제해야 되는 것이 한 1,500억 달러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부담을 막판에 줄 수도 있다. 어차피 12월 1일 되면은 QT가 종료되기 때문에 QT 때문에 몇백억, 400억 달러, 500억 달러 빨아들이는 걸 안 빨아들이기 때문에 400 몇십억 달러인지 500억 달러는 사실은 유동성이 공급되는 건데 그거와 이펙티브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찌꺼기라고 하시면 뭐하죠? 뭐가 있다 이거지. 이런 것들 시장에서 억눌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좋게 생각하면은 이게 지나가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달라질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만약 환율만 완전 튀지 않으면은 그러면 지금이 저점 매수에 조금 들어갈 수도 있는 기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억눌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아지님께서도 그렇고 아까 네. 위에서도 삼바 좀 궁금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삼바 요즘 공자님 폼이 좋잖아요. 30초 컷으로 맞아요. 삼바 지금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30초? 아무도 몰라요. 삼바가 왜 떨어지는지 지금 시장에서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네. 빠지는 거지? 삼바와 빠졌을 때 삼바의 CDMO 사업은 좋고 네. 앞으로 이제 5공장 내년에 가동되고 앞으로 30년까지 8공장까지 가동이 되면 시장이 좋고 미중 무역 분쟁 상황에서 좋은데 네. 왜 빠진지 모르겠다. 사자. 사자? 네. 거기에 하자라고. 동의하세요?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CDMO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여기서 더 밀린다고 치면 오늘 10% 밀렸잖아요. 저는 지금의 밸류는 부담 없다. 그래요. 삼바가 1년에 1조 벌거든. 1조. 지금 75조야 오늘 그럼 떨어졌어. 밸류에이션 하면 안 되고 원래 있었으니까. 이야. 이런 건 나랑 사지.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오늘 진짜 폭풍처럼 몰아쳤는데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뭐 아까 또 제가 뭐 얘기를 했지만 다시 여기가 저희 다시 보기 올라가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이제 다 이제 대댓글까지 다 설명을 다 해주세요. 대댓글까지. 대댓대댓대댓대댓까지 다 해주세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서로 이제 인격을 존중하며 예쁘게 다정하게. 예의를 좀 차리면서 댓글을 달아주셨으면은 감사하겠다라는 부탁에 말씀드리면서 네. 그런 선풀 인격으로부터 나오고 지혜로부터 나오거든요. 맞죠. 근데 그 지혜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Wisdom College. 2026년 스타트를 끊는 위즈덤 칼리지의 얼리버드 선착순 혜택이 12월 10일에 종료가 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오, 또 하세요? 네. 와. 개미. 와. 책 있잖아요, 개미. 나무. 나무는 카더가든이지. 아. 예. 예. 베르나르 베르베르, 마이클 샌델, 그리고 지금 아래 나오는 분들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연사분들이 17분이 모여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익스클루시브한 컨텐츠로 저희가 지식의 집약체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사시는 데 있어서 교보문고 전자책 드려, 3% 멤버십 드려, GIN 드려, 다 드려가지고 혜택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셔야 싸게 사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를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네. 그다음 괜찮으면 이거 한번 내가 2026년은 현자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러면은 오. 한번 보셔서 결제하시는 거고 현자. 에이, 구리다 이러면 안 하셔도 되고 예 그래서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위즈덤 칼리지 지금 얼리버드 혜택이 있을 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지지부진한 시장, 화요일이죠. 화요일 시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녁에 또 이제 공기도 안 좋은데 삼겹살 드시면서 좀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번 주엔 비도 많이 온대요. 비도 많이 와. 오늘 삼겹살에 막걸리 이렇게 통일합시다. 네. 묵은지, 좋다. 갖다 놓고 이왕이면 그러는지, 올리브 갖다 오일로. 올리브오일 요거 딱 사셔가지고 예, 요거 입으시고.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내일 아침 웃는 얼굴로 좋은 장이 펼쳐지기를 기도하면서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